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지금 캐나다가 있는데 G7 회담에 초청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데 그냥 들이밀은 건지 현지 조달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 누구를 만나도 의미가 없는 것이, 이번에 이 G7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만나서 회담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거의 전무에 가까운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고 이재명은 세계로부터 공인을 받지 못했다. 과거로 치면 조선시대 같은 때는요, 책봉을 받잖아요. 상국인 중국으로부터 책봉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뭐 꼭 그런 관계는 아니지만 동맹국인 우리나라 최고의 우방,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한 원인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이란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재명이가 뒤늦게 피치를 올리느라고 난립니다. 갈 때는요, 캐나다로 떠날 때는 뭐 어떤 약속이나 합의가 없는 상태로 그냥 무작정 간 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현지 조달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 지금 세계 정상들이 많이 와 있으니까 만납시다. 그거 쉽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굳이 뭐 평상시라면요, 뭐 이 비행기 타고 멀리 날아가서 만나야 될 사람들인데 그냥 다 나와 있는데 뭐 잠시 티타임 갖는 식으로 만나는 것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하죠 사실은. 그리고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한 10위권 되는 그런 뭐 나라고, 선진국이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도 많고,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요, 한국 하면은 이렇게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특히 반도체라든가 첨단 기술에서 뛰어난 그런 뭐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요즘은 군수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말이죠. 우리나라 군수 산업 정말 막강합니다. 엄청나게 성장했고요. 전 세계 이 정상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뭐 앞다퉈 이 회담을 하고 싶어 하겠죠. 다만 이재명은 제가 볼 때 이 정통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는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 대통령에 의해서 이게 이제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어쩌면 이것 때문에 큰 사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조기 대선 뭐 혹은 조기 낙마, 조기 레임덕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러자면 반드시 미국발 뭐 큰 거 하나가 터지긴 해야 돼요. 미국으로부터 큰 것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재명을 끌어내리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조기 대선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미국에서 큰 것이 안 오는데 뭐 자꾸 큰 것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오는지 안 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만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거는. 그래서 트럼프의 생각 여하에 따라서, 어떤 결론 여하에 따라서 큰 것이 올 수도 있겠죠. 이왕이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게 이제 우리 바람이지만,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이라든가 아니면 전 세계 구성하고 연결해서 이 카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한국 이슈 하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그냥 집어 던지는 스타일은 아닐 것이다. 그 시간이 좀 걸린다. 마라톤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뭐 팩트는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무조건 깐다고 되는 게 아니고 팩트는 팩트대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사진을 찍혔습니다. 이거는 합성이 아닙니다. 인터넷 공간에 가보면요, 이재명이가 이래 고개 빼꼼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런 사진도 있어요. 근데 너무도 정교하게 합성을 해놔가지고 마치 진짜 사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가짜 사진이고요. 요건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 화살표 표시를 해놨는데 이재명이 여기 뒤에 서 있죠. 자, 여기 이제 모였던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보이지 않죠. 룰라, 젤렌스키 뭐 이런 사람들은 보이고, 프랑스 대통령 뭐 등등 이런 사람은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트럼프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재명도 뒤에서 이렇게 항상 이 특유의 표정이죠. 이렇게 이제 웃고 있는 표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네요. 자, 이재명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잠깐 실례합니다. 소리를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자, 마크롱 대통령이 캐나다 엘버타주 케네네스키스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장에서 업무 오찬을 겸해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 세션에서 대화하고 있다. 이재명 곁에는 항상 이렇게 통역이 대동됩니다. 이 영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항상 통역을 대동하고, 문재인은 저런 자리에 가게 되면 그냥 A4 들고 설쳤죠.
그냥 뭐 눈이 그냥 A4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재인이가 그 A4 이런 걸 보고 손짓 막 이렇게 하고 있었죠. 조롱하는 듯한 그런 어떤 영상도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이 직접 이렇게 세계 정상들하고 만난 것은 팩트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그냥 뭐 하루치기 티타임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한일 정상 위기에 맞서 한미일 공조 발전, 셔틀 외교 재개하자. 저는 제 나름대로 짐작하는 게 있는데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친일적인 요소가 강했던 대통령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답은요,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대중 대통령 때가 일본하고 관계가 가장 좋았습니다. 김대중은 아예 일본 문화를 통째로 들어오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세게 나가니까 정당에서, 민주당에서, 그리고 내각에서 반대를 했죠. 그렇게 하면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 수위를 조절했죠. 김대중은 그 정도로 일본을 좋아했습니다. 도요다 다이주 뭐 이름도 일본식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일본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한 식견도 있고 일본말도 잘해요. 김대중 대통령 그 일본말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완전 본토 그 일본 사람들하고 맞먹는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합니다. 와, 영어는 참 못하잖아요. 일본어는 그냥 거의 완벽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영어는 옥중에서 혼자 배워서 그런지 발음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에 대한 뭐랄까 존중심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과거 성장기에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다고 그러죠. 김대중은 자기가 일제시대 때 겪었던 일본인들, 일본인 선생들 이런 사람들이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추억과 기억을 갖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과거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정치적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나라 중에 미국과 일본이 또 있었고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요만큼의 반일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던 인물이 김대중이었었죠. 자, 아무튼 가장 친일적인 그런 인물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가장 반일적인 인물이 누구였나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리고 건자에 와서는 문재인이 되겠죠. 문재인만큼 반일한 인물도 없습니다. 노무현은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일 안 했어요. 노무현은. 근데 이재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재명은.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재명은, 노무현 이상으로 일본하고 관계를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급은 아닐지 몰라도 그 비슷하게 일본하고 관계를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본인이 대통령 되기 전에는 일본을 많이 깠잖아요. 뭐 오염수 문제 뭐 등등 이제 후쿠시마 거기서 발생한 그 처리수 이제 그런 문제를 갖고도 엄청나게 반일 프레임을 걸고 막 이런 식으로 했지만 실제 이 사람은요 정통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어떤 경험도 일천하고 전체적으로 이 정치적 묵기가 대통령급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급조된 대통령인데 자신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친일적인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요 한일 관계가 의외로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좌진영에서 이재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겠지만 이재명이가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처럼 행동해도 좌진영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냥 이재명이니까 하고 이렇게 봐주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요. 그것은 글쎄요. 예상을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딸 소식을 제가 좀 잘 아는 편인데 역대 최고의 한일 관계를 만들 것이다라고 그들이 지금 떠들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이 대통령,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 경제협력 확대, 룰라 이 사람도 죽었던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다시 기사회생해가지고 또 이렇게 대통령이 됐죠. 자, 아무튼 이렇게 사진 한 방 찍는 게 뭐 어렵겠습니까? 이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 새로운 차원 협력 도약, 이렇게 우리 언론이 이렇게 뽑아주는 거죠. 남아공 여기 대통령하고도 또 그랬고요. 자, 요즘 현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요, 선거로 정권을 결정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겠습니까? 보도가 어떤 식으로 많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홍보성 보도, 띄워주는 보도가 누구에게 많이 쏠리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이 뜨게 돼 있어요.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나쁜 뉴스, 계속해서 씹는 뉴스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지지율 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석열이죠. 너무도 많이 씹혔어요. 특히 김건희 여사. 반대로 이재명은 생각외로 많이 안 씹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엄청난 어떤 혐의가, 범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요한 주류 언론들은 그렇게 많이 씹지 않았다니까. 김혜경 건도 그렇고요. 이게 우리 언론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죠. 너무도 경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언론이 감싸버리면은 뭐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엄청난 뭐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유야무야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의 이슈는 사실 별게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데도 너무 언론에서 많이 지속적으로 수도 없이 뭐 도대체 그 모든 언론이 다 그 비난했던 그 뉴스들, 논평들 다 합치면은 몇만 건 되겠죠. 유튜브에서 아무리 우파 유튜브가 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해도 영향력이 제한적이죠.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외 분리 역부족 상황에서 저들의 폐악질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계엄을 걸고 뭐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이게 현실이죠. 자, 한일 정상 위기에 맞서 한미일 공조 발전 셔틀 외교 재개하자.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한일 관계가 의외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재명이가 약간 장사꾼 기질이 있거든. 네, 그리고 자신의 그 정통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한일 관계, 한미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속은 안 그렇지만 껍데기는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같은 경우는 좀 종자로 볼 때 조금 돌연변이에 가깝죠. 문재인은요. 문재인이가 예전에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그거는 너무도 유치하고 웃기는 짓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일본을 이미 이기고 극복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인당 GDP 넘어갔죠. 그리고 주요한 첨단 산업 기술에서 일본에게 이기는 게 우리가 많거든. 그래서 이제 굳이 이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하고 좋게 관계를 가져가면서 용일이 되겠죠. 용일. 뭐 친일, 반일 그런 게 아닙니다. 용일입니다. 용일. 실용의 정신에서 서로 간에 윈윈되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아마 어쩌면 그 길을 갈지 몰라요. 때문에 지지율 관리를 그런 걸로 또 하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보수 쪽에서도 일부 지지를 할 사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희망 회로를 돌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시바도 이재명 만나보니까 의외로 괜찮은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길게 지켜보겠죠. 일본 사람들이 그리 간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한번 지켜보겠지만 한 1년쯤 가보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생각외로 괜찮네 이렇게 반응이 나올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TV에 매일 나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 벌써 많이 봤다는 얘기죠. 공부를 다 했고 이미 연구를 다 해놓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저는 트럼프도 비즈니스맨 기질이 농후하고 이재명도 비즈니스맨 기질이 농후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시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자, 아무튼 충분히 어떤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런 속에서 우파, 자유, 애국 이쪽 진영이 어떤 세를 구축하고 활로를 찾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해내야 됩니다.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오셔야 하는 자리에 괜히 왔나 하는 생각도 들어 동포 간담회 참석, 일부 교민들 눈물걸성이며 포옹도. 자, 이런 식입니다. 우리 언론에서 이런 보도를 자꾸 내면은 뭐 과거에 뭐 이런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 다 지워지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런 기사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언론들이 얼마나 빨아주는지 홍위병, 홍위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우파 아스팔트 그리고 여기 우파 유튜버 이 힘만으로 과연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이 힘은 아무리 많이 봐도 5% 안쪽입니다. 5% 안쪽. 1%가 한 50만 명 되거든요. 5% 하면 200만 정도야. 유권자 기준으로는 한 40만씩 되니까 1%가 한 200만 빼게 안 돼요. 이 수치 안쪽에 다 지금 그 영향력에 제한됩니다. 그러면 1000만, 1500만, 2000만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유력 언론들 조중동을 우군화하는 작업을 안 하고는 불가능합니다.
당장 뭐 조중동 다 이렇게 뭐 내팽이 치고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뭐 아무런 유력한 수단이 없다니까. 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김혜경 뭐 예전에 해경공 김씨 시절에 문재인하고 김정숙이 엄청나게 깠던 인물이죠. 소원 풀었네요. 정말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동포들 애국자들인데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도 이 방면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미국 교민사회 중요한 인물과도 제가 잘 아는 사이고 한데 물어보니까요. 미국 교민들의 한 70%는 좌파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가면요. 훨씬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외에 나가면은 좌파들이 더 많아요. 이게 세상이 이제 뒤집힌 것이다. 그 뒤집힌 배경에는요. 언론 보도, 역사 교육, 노조, 정교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탕을 하고 이루고 있는 거죠. 우파는 그동안 이런 쪽에 너무도 등한이었습니다. 전부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생활인이잖아요. 우파는 보수, 우파 이쪽은 전부 생활인입니다. 생활인. 그러니까 이념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이 야금야금 진지를 다 이렇게 구축해가지고 다 먹어버린 거지. 예. 자, 김병기, 윤석열은 거리 활보하고 김건희는 병원 입원해버려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책임이 크다. 조만간 심우정은 벌써 이 도마위에 올라간 생선이 됐고요. 지기현 판사도 위험하더라고요. 뭔가 지금 저들이 수를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누굽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판사 아닙니까? 김영현 전 장관의 재판까지도 겸하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한쪽은 좋은 뉴스를 계속해서 뽑아주고 한쪽은 나쁜 뉴스만 계속 뽑아줍니다. 이런 속에서 애국 우파 자유보수라고 하는 이쪽 세력들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겨운 싸움을 이제 계속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국면을 어느 정도 빠르게 전환시키자면은 미국발 큰 것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것이 안 오고는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저도 뭐 가끔씩 방송을 큰 것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합니다. 희망 회로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능성 없다 그래서 아예 언급도 안 하면은 진짜 뭐 완전히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